이렇게 해서 지금 고객님이 하실 수 있게끔 끝까지 보장 분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고객님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하고서 정말 짧게 1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드리고 이 화면이 나오게 한 다음에 고객님 내일은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진짜 일정이 있어서예요? 아니죠? 대안제시 플랜 찾으려고 바쁜 척 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내일은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요. 내일 모레 3시 이 시간 여기서 괜찮으세요? 라고 고객님이랑 만났던 시간과 장소를 해주면 너무 좋고요. 근데 바꿔야 되는 고객님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고객님이냐면 우리는 평일에만 움직이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객님이 퍼미션 고객님은 주말에 일부러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주말에 만난 고객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1차 미팅을 통해서 친해지잖아요. 그 고객님이 시간을 내줘요.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오늘이 일요일인데 또는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평일에는 시간이 어려우실까요? 이러잖아요. 아니요, 돼요. 막 이래요. 그러면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주말에 만나면 고객님이 전자서명하기도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지를 하셔야 되는 건도 있는데 우리 분명히 해지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를 하셔야 되는 건도 있을 수 있고 해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평일에 찾아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화요일날 여기서 이 시간에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도 돼요. 일부러 평일로 땡겨버리는 거예요. 일찍 만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도 고객님들이 다 웬만하면 10 중에 8분이 거의 다 하시거든요. 근데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때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억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면 되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고 했고 있다 없다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솔루션 제안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고객을 다 똑같은 플랜으로 제안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제일 월보험료 많이 냈던 고객님들 1,100만 원 만났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하도 DB손보에서 해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CI보험 해지하고 또 뭐 해지하고 운전자 해지하고 이렇게 해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 왔을 때 180만 원 고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반을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동반을 갔는데 고객님이 20개가 넘는 증권이었는데 왜 가입했는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이 목적이 뭔지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PT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 사람은 목적이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증액 컨설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어서 이제 같이 간 팀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어떻게 내세요? 이걸 어떻게 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리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일단 가만히 있어오라고 하고서 그리고서는 이제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 플랜 이때 당시에 이거 있었고 이거 이번에 나온 신상품이 땡땡이 있는데요.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아직 누적 없고 이거 하실 수 있으시고 저거 하실 수 있으시고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서는 내일 모레 만나기로 하고서 나왔어요. 그 옆에 팀장님이 아니 이분은 이거 저기 해지만 하시더라도 우리가 더 많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절대 해지 안 한다고. 절대 해지 안 하실 분이에요. 이 보험을 가입했던 목적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고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증액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님, 옆에 있는 팀장님이 안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한 거죠. 아니요, 이분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이랬어요. 이 180만 원 내고 계셨던 분을요. 230만 원까지 올려놨어요. 그랬는데 고객님이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진짜 정말 고맙다고 하시고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게 있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업계 노정 안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전문 용어도 알고 계실 정도였으니까 제가 업계 노정 안 걸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걸릴 수 있어요. 신상품은 고객님 지금 당장은 업계 누적이 없는 플랜이 많거든요. 이러면서 이야기해줘서 230까지 올렸는데 최근에 이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2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분이 연락이 와서 본인 다른 건 더 가입할 거 없냐고. 이렇게 본인이 니즈에 맞게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한번 받아보셨거나 또는 간병을 한번 해봤거나 가족력이 있었거나 이렇게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요. 보험료에
아까워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니즈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그 첫 번째 그 종이 1, 2번 작성해 주세요 하면서 치료력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장 분석을 하면서 니즈 파악을 해야 이 사람을 해지 컨설팅을 할지 증액 컨설팅을 할지 실손 전환이라는 걸 할지 유지하면서 추가를 할지 그 방향성이 잡혀요. 그래서 상황에 맞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2차 방문은 제가 계속 내일 모레 고객님 괜찮으세요? 내일 모레 괜찮으세요? 이렇게 계속 이틀 뒤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타격률이 높아서예요. 왜냐면 72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2시간이 지나면요. 거의 모든 내용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루가 지나면 니즈 있었던 거에 50% 없어지고요. 그 다음날이 되면 그거에 또 50%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그냥 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니즈 환기를 할 때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2차 방문을 갔는데 모든 내용을 다 인지시켜주기에는 고객님이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도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빠르게 만나는 게 좋고 그러면 고객님이 꼭 3, 4일 뒤에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고객님 직업급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고객님이 비 오는 날만 돼요 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중에 한 분이 계속 날씨만 보는 거예요. 계속 창문에 막 이렇게 보면서 미어캣처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날씨만 보시냐 그랬더니 고객님이 비 오는 날에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날 쉬시거든요. 그래서 그 날만 기다렸다가 바로 고객님한테 고객님 지금 비 와요 하고서 달려간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고객님이 내가 입 밖으로 내뱉었잖아. 비 오는 날만 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브리핑을 아주 간단하게 5분도 안 걸리게만 해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실패 사례예요. 이거는 언제 만나기로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언제 만나기로 하셨어요? 제가 다음 주에 연락드린다고 했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다음 주 언제요? 그냥 플랫 나오면 알려드리려고요. 오늘 니즈 환기 다 했어요. 고객님 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 뒤로 잡힌 거죠. 플랜 나와서 빨리 가세요 했는데 일주일 뒤에 잡혀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그냥 끝. 정말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고객님 저희 플랜 다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고객님과 고객님 직업 특성상 고객님 스케줄상 어쩔 수 없을 때 빼고는 웬만하면 이틀 뒤에 잡자라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클로징이 제일 잘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2차 방문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노트북 없어요. 안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가져가셔도 상관없는데요. 안 가져가시는 게 우리의 타겟팅인 50대 고객님들을 이해시키기 너무 좋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준비합니다. 고객님의 기존의 보장 분석 한 부, 고객님의 기존의 보장 분석 한 부, 이쪽 방향에 놓고, 여기 있다. 기존의 보장 분석, 고객님 거 한 부, 이쪽 방향에 놓고, 그 다음에 신규 가입 제안서 이쪽 방향에 놓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놔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바인더만 있으면 되잖아요. 노트북까지 안 갖고 다녀도 되니까. 그래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제가 지난번에 전산으로 말씀드렸던 거 종이를 프린트해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고객님 이거는 해지 유지 했던 거 말로 했던 거 있죠. 이 종이로 프린트해서 똑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했던 거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모든 보장 분석이 1, 2, 3, 4, 5번 루트로 똑같아야 돼요. 어떤 플랜을 보더라도 1, 2, 3, 4, 5는 동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지해야 되는 이유, 유지해야 되는 이유,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를 오늘 보든 내일 보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지해지를 똑같이 써갈 거예요. 형광펜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고객님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고서 이건 이런 이유로 유지하신다고 하셨죠? 이거 납입 완료됐으니까 유지하신다고 하셨죠? 이거는 제가 재물보험 보니까요. 가계로 잘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담보도 괜찮아서 이건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이건 22만 3천 원짜리는 제가 이거 20만 원에 짜온다고 했잖아요. 플랜 너무 잘 나왔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고서 이야기를 해요. 뒤로 끝까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22만 3천 원짜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플랜 너무 잘 나온 게 고객님 이때 당시에는 325 플랜이어서 22만 3천 원까지 갔던 게 지금 19만 8천 원이 나왔어요. 보험료가 너무 절감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돈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장으로 담보로 이야기를 했으면 담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22만 원인데 제가 보장을 넓혀와 볼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22만 원 플랜은 똑같은데요. 보장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범위표를 그때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22만 원을 20만 원의 플랜을 짜오겠다고 했으니까 돈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돈으로 대안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보험료를 줄이고요. 보장도 뇌출혈이 있었던 거를 뇌혈관으로 넓혀왔어요. 같이 이야기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해주고 그 플랜이 이 PT가 간편하게 형광펜으로 우리가 브리핑할 내용만 적고 고객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고객님 지금 22만 3천 원짜리를 19만 8천 원에 플랜 짜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출혈을 뇌혈관 범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어졌어요. 근데 저는 숫자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진짜 넓어졌죠? 이거보다 고객님의 기존 보험도 고객님 100점 중에서요. 고객님 보장받을 수 있는 건 6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6점은 어디서 나온 거냐? 거기서 범위표에서 받을 수 있는 퍼센트를 그냥 전 점수라고 얘기를 해요. 고객님 100점 중에 6점짜리 보험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똑같이 보셨던 범위표인데요. 100점 중에 100점짜리 보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이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라고 바로 그 즉석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 잘해주셔서 없어요 라던가 그럼 혹시 이럴 때 보장돼요? 뇌경색도 보장돼요? 전에는 제가 뇌출혈 때문에 가족력이 뇌졸중이라서 가입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고객님 범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질병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질병 코드에 뇌졸중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당연하게 보장이 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해주고 없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고객님 이거는 제가 이렇게 플랜 짜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고객님이 앞서 궁금증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궁금사항이 없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고객님 연령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 고객님이 궁금하셨던 재가시설 플랜 짜왔어요. 완전 신규 플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재가시설 플랜 짜왔어요. 복합제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10개 중에서 노치원 이용하시면서 여기 중에서 이용 1개 정도 더 하시면 그렇게 2개 이상 이용하시면 여기 중에서 1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5, 6만 원대 나왔어요. 여기 5만 6천 원으로 지금 플랜 너무 잘 나왔고요. 매월 15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하고 돈으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가 모든 보험은 다 금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이거를 계속 고객님 받을 수 있으세요. 받기 쉬워요. 이렇게 150만 원 나와요. 보장이 몇 점이에요.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를 해주면 고객님이 이해가 그냥 쭉쭉 흡수가 되거든요. 정말 좋아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숫자로 이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더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가입 내용 프린트 꼭 해가시고 그 다음에 신규 가입할 거 프린트 꼭 해가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형광펜으로 밑줄 쭉쭉쭉 예쁘게 쳐가세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거 암 진단 받고 치료하시면 1억 3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분 중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고객님, 암에 걸리면 3천만 원 나오고요. 항암에 걸리면은 항암 치료하시면 1,000만 원이 나오고요. 근데 기존의 고객님이 가입하셨던 플랜이 5천만 원 플랜이었던 거예요. 그럼 고객님은 뭐만 생각하겠어요? 내가 보장이 줄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화법을 조금만 바꿔보면 고객님, 암 진단 똑같이 받고요. 요즘에는 암 4기여도 항암 치료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요, 암 진단 받고 항암 치료를 하시면 정액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서 지금 고객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게 1억 3천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화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객님, 예전에는요, 암 진단비 5천만 원밖에 없으셨던 플랜이었는데 지금은요, 암 치료 받으시면 1억 3천까지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고객님이 와, 진짜 좋아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이거를 속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웬만하면 5천이 있으셨으면 5천을 가입시켜줘라. 이런 대안 제시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을 줄여야 된다면 화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님을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적어진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고객님한테 짚어는 드려야 돼요. 그런데 화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고객님 암 진단 받고 항암 치료 하시면요.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까지 하시면 1억 3천 나오게 플랜 짜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객님이 더 많이 나왔구나. 예전에는 진단비밖에 받을 게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진짜 쓰는 화법인데 이거 되게 잘 먹히거든요. 어제 우리가 오후 3시에 만날 거다. 그러면 오전에 제가 여기 청라동이었다면 여기 가정동이었다면 고객님 제가 오전에 청라동 고객님 만나고 왔는데요. 그 고객님도 연령대 비슷하신 분인데 그 고객님도 이거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어저께 하셨다면 고객님 어제 고객님 연령대 비슷하신데요. 그 고객님도 이거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공감대 형성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저희 부모님도 하신 거예요. 제가시설 플랜이요. 저희 부모님도 이번 달에 하셨는데요. 이 플랜 요즘 5, 60대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아요. 뉴스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빼고 다 했어. 이제 너 할 차례야. 이런 느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1차 클로징 때도 2차 클로징 때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보상 청구를 계속 도와드리다 보니까 소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기 젊은 조직이신 분들은 그 승진화법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연령대가 되게 높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갑자기 승진화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1, 2년 되신 분도 40대 후반이거나 50대이신 분들한테 2년 됐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10년 넘었다 그러고 5년 넘었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승진화법을 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승진화법이 없었을 당시에 DB손해보험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했던 건데 고객님 저희가 젊다 보니까 소개가 보상 청구를 빨리 도와드리다 보니까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3일 안에 도와드리다 보니까 소개가 정말 많이 나와요. 보험의 꽃은 보상인데 보험을 가입하시고 보상을 청구를 늦게 하시다 보면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소개가 진짜 많이 시켜주시는데요. 또 이거 가입을 하시면서도 고객님 이 플랜 하시고 나서 소개가 벌써 3건이나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시설이 너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고객님께서 소개를 너무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오늘만 벌써 3건 소개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도 소개시켜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돌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법이 되게 잘 먹혀요. 소개를 못 받았더라도 이 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잘 먹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잘 쓰는 화법 중에 고객님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 화법 되게 잘 쓰거든요. 고객님한테 만약에 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청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3년이 간당간당해. 아니면 이 플랜이 끝나기 직전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고객님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 화법 되게 잘 써요. 사례를 들어드리면
저희 팀장님 중에 경력이 좀 몇 년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요즘에 클로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요? 하면서 똑같이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길래 그러면요, 이 화법을 한번 써보시라고 타이핑을 쳐줬어요. 고객님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 플랜이 이제 끝나는데 지금 연급 130% 끝나는 이 시점이라고 해볼게요. 어제 만났어요. 또는 그저께 만났어요. 고객님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 플랜 오늘 끝나요. 내일 끝나더라도 오늘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이 플랜 오늘 끝나는데요. 고객님이 오늘 저를 만나셨잖아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으셨고 상담센터에서 전화를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보장 분석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 플랜 제안을 받으셨으니까 고객님은 돈 벌으신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정말 푹 하고 웃는 거예요. 하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진짜 잘 먹히니까 한 번만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저한테 방문 끝나고 저 클로징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고객님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나 잘 만난 거야. 이런 느낌 나 칭찬하는 거거든요. 본인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법 진짜 잘 먹히니까 이거 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써보라 그랬어요. 주말 방문 있으셨길래 주말에 한 번 더 써보세요. 이랬거든요. 주말에도 카톡이 왔어요. 실제로. 저 또 클로징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객님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번에 전화를 받으셔서 저를 만나셨잖아요. 지인들한테는 이게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DB 고객님들한테는 정말 먹혀요. 왜냐면 고객님들은 수도 없이 보장 분석 전화를 받거든요. AI가 상담원이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이제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담당자가 되어 드릴 거고요. 고객님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저 정말 보장 청구 잘해드리는데 저를 만나셨잖아요. 이제는 보장 분석 다 받았다고 하시면 되세요. 이제는 저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전화 안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도 안심하시고 나 이제 끝났어요? 안 해도 돼요? 막 이래요. 전화는 올 수도 있는데 보장 분석 담당자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안 와요. 바로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고객님 중에서 아직도 화재범 없는 분들 간혹 있으시고 아직도 운전자범 왜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 은근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설득시키는 방법 혹시 있는 거 아세요? 아주 쉽게 지금 유치원처럼 설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로 신인 때 화재보험을 왜 필요한지 몰랐고 10,000원인데 10,000원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에 있는데 왜 가입해야 돼? 10,000원인데 10,000원이어도 아까웠어요. 그랬는데 정말 내가 나를 설득시키니까 고객님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기 되게 쉬웠거든요. 어떤 화법으로 있을까요? 네? 아, 옆집, 윗집? 아, 그쵸. 아파트 화재보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맞아요. 다 나로 보는 거 아시죠? 아파트 화재보험 관리비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그 각각의 집 주인이 있잖아요. 그 나로 보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운전자분 같은 경우는 왜 자동차나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화법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대가실, 12대 중대가실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해도 되는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님한테, 그러고 보니까 고객님, 아파트 사신다 그랬는데 화재보험이 없으시네요. 하고, 고객 등록 적었던 종이 있죠. 그 종이가 우리가 어쨌든 낱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슬쩍 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고 고객님 이거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또는 빌라라고 해볼게요. 그럼 고객님 이거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딱 뒤집었을 때 탈탈탈 털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뭐가 남아요? 이렇게 뼈대만 남잖아요. 나머지가 다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건 다 보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거는 이 뼈대만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고객님이 보상을 하고 나가시던가 전세나 월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객님이 다 복구를 해놓고 나가셔야 되거나 고객님 집이시더라도 고객님이 내부 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0,000원이면 됩니다. 해지 환급금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고객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그렇게 싼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 보셨어요? 1,000원, 2,000원밖에 안 해요, 고객님. 그거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번 그때 모르고 지나쳤던 관리비도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랜을 10,000원의 행복을 요청을 하시기도 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운전자 보험은 고객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고객님 그냥 교통법이 달라요. 이 말 한마디면 돼요. 고객님 교통법이 달라요. 우리가 거기에서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입에 신일 때 너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이거 왜 가입하셔야 되면 해야 되냐면요. 자동차 보험은요 민사고요. 이거는 형사비금이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이걸 외우려고 일부러 고객님 운전자 보험은 형사비금이에요. 자동차 보험 민사잖아요. 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고객님 스스로를 지키셔야 되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법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님이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화법으로 하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CI보험 나는 해지시키고 싶어. 해지할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저기 팀장님도 드려주세요. CI보험을 막 해지를 시키고 싶은데 CI보험이 해지를 할 게 그거밖에 없거나 예를 들어서 그거를 반드시 해지를 시켜야 무언가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객님 이거는요 너무 쓰레기고요. 제가 쓰레기라는 단어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객님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내가 5년 넘게 이거를 여태까지 잘 내고 있었는데 네가 뭔데 나를 처음 만나가지고 내가 산 상품이 잘못됐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쉬워야 되잖아요.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님 요즘에는 GI보험이 있고요. 그것도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GI보험이 나오기 전에는요. 고객님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렸냐면 고객님 거의 거진 다 제 옆에 앉아있지 않고 앞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 CI보험은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몸을 4분의 1로 나눠요. 4등분으로 나눠요. 그 중에서 4분의 1이 후유장애가 남아야지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몸을 전체를 4분의 1로 나누고 나서 4분의 1이 후유장애가 남아야 되면 얼마나 큰 후유장애가 남아야 되겠냐.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뇌출혈 와도요. 제 고객님 중에 연세 많으신 분 중에 뇌출혈 온 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 약도 아주 너무 예쁘게 혈관이 터졌고 거기 부위가 막혀서 수술도 안 해요. 약만 먹고 끝났어요. 그런 분들은 후유장애 안 남았으니까 뇌출혈 담보가 있어도 못 받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 있었거든요. 그러면 CI보험 나빴잖아요. 그런데 환급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제 납입한 지가 낼 돈보다 낸 돈이 더 많다. 낸 돈이 더 적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고객님한테 PT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할 때는 고객님한테 4분의 1로 나눠서요, 고객님. 한 4분의 1이 마비가 돼야 돼요. 네 등분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았던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제 고객님 중에 나갔던 사례가 아니라 실제로 받았던 걸 들은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일하면서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받았던 사례 중에요.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그분이 어떤 사례가 있었었냐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럼 암하고 뇌경색하고 뭔 상관이야? 암이요. 암세포가 혈전을 만드는 거 아세요? 항암 치료를 할 때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혈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걸어가던 중에 남편한테 쓰러졌어요. 완전 복도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이 혈관을 뚫지 않는 이상은 이제 항암 치료 중지였어요.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깨어난 거죠. 깨어났는데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실제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혈관이 터진 게 우리 몸에서 혈관이 제일 많은 데가 눈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걸리면 혈관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제일 먼 곳, 그 다음에 혈관이 제일 많은 곳이 합병증이 오는 건데 그게 제일 먼 곳, 심장에서 제일 먼 곳, 그 다음에 혈관이 제일 많은 곳, 눈.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너무 안 좋게 터져가지고 눈 쪽에 실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후유장애가 남은 거죠.
그래서 받으신 사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객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실명 안내 못 받아. 그렇게 되면서 너무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CI보험 고객님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나한테 맞지 않은 것 뿐이죠. 고객님한테 맞지 않은 것 뿐이죠. 보장성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후에 CI보험이 있다면 목돈 마련으로는 활용하시기 좋아요. 그런데요, 고객님은 이 목적을 지금 보장성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받으실 수 있었던 사례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하면서 그 사례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고객님이 보장성을 따로 준비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종신을 따로 준비하시면 고객님이 목돈 마련과 생존 보장이 따로 각각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쉬운 사례를 가지고 있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장수 리스크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 건데 여기서 치매에 대한 니즈를 할 거예요. 니즈 환기를 할 거예요. 고객님한테 40대이신 분들부터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치매 지금 가입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4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40대 초반부터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네 당연합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고객이 먼저 물어봤잖아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요? 했을 때 그냥 점점점 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내고 나면 이거를 만기 전에 납입 면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쓸 수 있는 화법이에요. 고객님, 모든 질병에는요 잠복기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암도요 매일 암세포가 생겼다가 매일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초 체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도가 낮아지면 저 굉장이라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몇십 프로가 줄어든대요. 암에 걸릴 확률이. 그 숫자를 까먹었어요. 그런데 치매는 잠복기가 20년이나 된다고 해요. 지금 고객님의 연령대를 보면요. 지금 고객님이 45세라고 했을 때 45세이니까 65세 이전에 치매가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잠복기가 2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또 그쪽 방향으로 PT를 해주는 거죠. 하고서 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또 혈관은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시작이 된대요.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도 챙기셔야 되고 가족력도 챙기셔야 되고 막 고혈압 이런 거는요. 식습관 똑같아서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던 가족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식습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꼭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뭐 이런 거 쭉쭉쭉 이렇게 있고 공동명의, 화법, 퇴직금, 증여 이런 것도 여러 개 가지고 다니시면 좋다는 거죠. 생각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플랜 짜올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객님 제가 가지고 와봐도 될까요? 이런 거 말고 고객님 저한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고객님 제가 플랜 짜볼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당연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플랜 짜올게요. 짜볼게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고객님 거 대안 제시까지 했어요. 하고 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라고 그 자리에서 그 건마다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객님이 체결을 할 거면 또는 하고 나서 이제는 고객님이 우리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거든요. 먼저 저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먼저 저장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멀티 프로필을 뭐 젊으신 분들이니까 멀티 프로필 활용하시는 거 아실 거니까 꼭 막 다른 거 해놓지 마시고 다른 거 해놓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저희는 이제 50대이신 분들 간혹 있고 40대이신 분들도 있어서 막 이 꽃 너무 예뻤대. 놀이도 막 산 나들이 간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두지 말라 그래요, 저는. 고객님이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차라리
힘이 같이 어디 간 것만 모르겠는데 막 꽃 하나만 찍어 놓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셔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증권 전달 2주 이내에 할 때 증권 전달을 직접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바빠가지고 택배로 많이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증권 전달하면서 고객님들이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니까 1차에 클로징 하면서 계속 중간 소개 나왔던 거 아시죠? 소개 화법 나왔잖아요. 저 소개시켜주세요. 여기다 이름 좀 적어주세요. 성함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이거 말고 제가 계속 고객님 저희가 청구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소개 진짜 많이 시켜주시거든요. 이 플랜 제가 어저께도 소개받고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계속 화법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돌려서 나 소개시켜줘 이거란 말이에요. 저 소개 꼭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저자세가 되니까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1차부터 2차까지 계속 소개 그 화법을 쓰고 있었어요. 어떤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할 때 고객님 이제 전자서면 끝나면 고객님들이 거의 저 이제 끝났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써요. 맞습니다. 고객님이 하실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요 실손 청구부터 또 고객님의 실손은 우리한테 가입 안 했더라도 이제 실손 청구부터 모든 보장 분석 또는 고객님이 보상 병원 가실 때까지 병원 가시면서 상해든 질병이든 제가 청구 도와드릴 거예요. 건강하셔야겠지만 혹시라도 병원 가실 일이 생기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고객님이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 저희 남편 것도 봐주시면 안 돼요? 이래요. 또 저희 아이 것도 봐주시면 안 돼요? 애들도 있는데 한 담당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바쁘시겠지만 그때 그 화법이 나와요. 고객님들도 그 화법이 나와요. 바쁘시겠지만 왜냐면 우리는 계속 바쁜 척 했잖아요. 중간중간 계속 바쁜 척 했잖아요. 내일도 안 돼. 그 다음에 고객님 방문만 부재 중이기만 해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 계속 바쁜 척 했고 속에 계속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고객님이 오히려 바쁘시겠지만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인심 쓰듯이 당연히 봐드려야죠. 제가 아버님도 또는 소개해주신 분도 제가 서비스로 고객님처럼 정성껏 봐드릴게요.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고객님한테 지금 저희는 보통 금요일에 보내고 있는데요. 보험 이슈, 생활정보, 건강검진, 긍정 이런 거를 계속 90일 면책 지나고 나서 1년 감액 지나고 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내는 편이에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금요일에 뭐 보험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캡처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요. 글자를 복사해서 틴톡방에 올려요. 누군가가. 그러면 밑에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요. 이 밑에 담당자 땡땡땡입니다라고 동그라미로 쳐져 있어요. 그게 위에는 이름이 고객님인데 그냥 땡땡땡 고객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고객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실수할까봐 우리가 이름을 고객님한테 붙여넣기 할 때 실수할까봐 그 고객님으로 그냥 똑같이 지칭을 해서 글자만 붙여넣기 해주고 밑에 본인 이름만 변경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땡땡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붙여넣기 해주면 사진까지 밑에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은 그걸 글자를 또 붙여넣기 해서 김혜진으로 바꿔가지고 그 고객님한테 그냥 쭉쭉쭉쭉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왔는데 달러 연금하고 달러 종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만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이제 틴톡방에 올려주셔서 그거를 또 이제 다 같이 공유하자. 연금 30%, 130% 끝났으니까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제가 어저께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고객님한테 정보 전달만 하러 다니면 우리의 시간은 그냥 빵이 돼요. 기름값 버리고 톨비 버리고 커피값 버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요. 보험의 꽃은 보상이고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 정말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고객님들이 딸려옵니다. 딸려와요. 젊어도. 그러니까 어리니까 안 돼. 어려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실 거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루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꾸준히 본인만의 루틴을 관리를 하시면 일은 고객은 계속 딸려올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교육대랑 이거랑 똑같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여기 분들한테 맞는 이미지여서 이걸로 했어요. 우리가 한계를 여기 젊은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설마 타이거 우즈 모르시진 않겠죠? 알죠? 골프 잘하시는 너무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모르겠다, 그죠? 모르네. 딱 봐도 모르네. 표정 보니까 몰라. 하여튼 골프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본인의 한계는 스스로가 만든다는 거죠.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안 돼. 나는 차가 없어서 안 돼. 나는 DB가 부족해서 안 돼. 고객이 거절하잖아. 나는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객이 안 딸려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는 본인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도 알고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고 정말 많이 벌어 가실 텐데 더 많이 벌어 가실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이제 달아봤지만 모르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오늘 이제 지금 몇 시예요? 4시 4분 딱 맞게 끝났네요. 1, 2차 방문 클로징까지 TA부터 어저께 그 AP 그 다음에 오늘 PC 클로징까지 전부 다 끝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끝나고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